계속해서 동축 케이블에 대한 외부입니다. 외부 인덕턴스를 구하라. 이건 선전화가 될 거고요. 아까는 이제 선전화에 대한 내부에서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인덕턴스 계산하는 거는 이미 앞절에서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다 봤습니다. 이게 선전화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자속 밀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보면 자속 밀도 B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속 밀도니까 면적을 인테그랄 하면 자속이 구해질 것이다. 자속. 우리가 자속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B까지에 대한 자속을 구하는데 자개 세기를 집어넣어 줘야겠죠. 지금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자속 밀도 B는 뮤 H에 대해서 뮤에다가 H 2파이 R에 I를 대입을 하겠죠. 그래서 그 대입한 식이 이와 같이 나타난다면 R에 대해서 인테그랄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R분의 1이잖아요. R분의 1. R분의 1은 로그,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죠. 이 생각이 나야 돼요.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가 로그 BA가 되는 거 아시죠? 이 정도는 로그 법칙에서도 또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분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와 같은 값이 된다. 그래서 L값 I분의 N파이. N은 1이야. 왜? 케이블 한 가닥이니까. 이게 케이블, 동축 원통 케이블이잖아요. 동축 원통 케이블은 한 가닥이죠.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입니다. 그러니까 N은 1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N이 빠진 거죠. N 없어. N 없어요. 이해되죠? 그대로 요거 대입하시면 돼. 그러니까 I하고 I 약분돼서 파이, 파이에서 나머지만 적어주면 되죠. 얘가 동축 케이블의 외부 인덕턴스 L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에서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답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몇 번입니까? 2파이분의 뮤의 로그 B A. 2파이분의 뮤죠. 거꾸로 됐네요. 2파이분의 뮤죠. 요거네요.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죠? 예. 안 보였나요? 예, 다시 보세요. 정리되죠?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아요. 뭐 그대로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문제도 한번 보세요. 동축 케이블의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2파이분의 뮤예요. 2파이분의 뮤. 동축 케이블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는 2파이분의 뮤예요. 거기에 로그에다가 B 나누기 A예요.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죠. 뮤입니다. 이게 이제 요게 투자율이에요. 투자율. 결국 인덕턴스는 뭐에 비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투자율에 비례하는 거죠. 투자율. 기본적인 이야기죠. 인덕턴스는 뭐에 비례한다? 투자율에 비례한다. 그래서 뭐가 되죠? 투자율에 비례합니다. 다음 거. 환상철심 같은 경우도 계산해보면 L분의 뮤에스 N제곱이에요. 무한 솔레노이드도 계산해보면 L분의 뮤에스 N제곱이에요. 단 무한 솔레노이드니까 얘는 뭐가 돼요? 단위 길이당이죠. 단위 길이당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L은 뭐가 되죠? 단위 길이가 돼서 L이 없어져요. L이 없어져요. 뮤에스 N제곱이에요. 같은 얘기야. 무한 솔레노이드도. 지금 보는 게 무한 솔레노이드예요.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있다. 지금 그림이 무한 솔레노이드예요. 자, 그러면 무한 솔레노이드는 1이잖아요. 뮤에스 N제곱이에요. 요게 인덕턴스예요. 뮤에스 N제곱이에요. S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뮤 1이잖아요. 파이 반지름이 A니까 A제곱에
S죠. 이게 뮤 S N제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식은 A의 제곱과 N의 제곱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로 뮤 S N제곱이죠. 얘가 이러한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에 대한 단위 길이당에 대한 인덕턴스예요. 단위 길이당에 대한 인덕턴스. 정리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결합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회로는 이미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고요. 결합회로에 대해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쭉 정리가 되죠.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자, 가동결합일 때 플러스 2배m, 차동결합일 때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배m이에요. 요거는 이제 유도되는 과정을 회로 이론에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여기 한번 보죠. 문제. 요거는 상호 인덕턴스 구하죠. 상호 인덕턴스 아까 유도해드렸죠. US L분의 US N1 N2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거 찾아야 되겠죠. 이런 스타일로 나온 거 요거죠. N1 N2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상적인 상태죠. 이상적인 결합. 누설 자속이 있다 없다. 얘는 누설 자속이 없는 상태예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러죠. 100%다 세교가 되는 거죠. 100%다 세교가 돼요. 그래서 A콜이 만드는 자속이 B코일에 전부 세교가 돼요. 전부 세교가 돼요. 여기 전부 100%라 그랬죠. 그리고 두 코일이 만드는 자속이 같은 방향이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얘기 하죠. 1초 동안에 1A 전류가 흘렀을 때 1V가 유기된다. 이렇게 얘기된단 말이에요. M dt분의 d i가 되거든요. 자, 이때 이 기절력 2가 되는데 이거는 1초 동안에 얘기했죠.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1초 동안에 1A가 바뀌었는데 1V가 유기된대요. 1. M이 얼마야라는 얘기죠? M이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M이 1이죠. 여기도 뭐 L1과 L2가 있다면 L1과 L2가 있다면 M이 1이 된다. 근데 M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전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M이 1이라는 얘기야. 지금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M이 1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가지고 M이 1이라고 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야기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면 항상 1V가 유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조건에선 그런 조건이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L1, L2는 양수입니다.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결합계수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뭘까요? 요거가 결합계수가 되죠. 이해되시죠? 요거 결합계수 되는 거. 자, 결합계수 계산해보래요. 자, 결합계수는 루트 L1 L2 M 얘가 되겠죠? 0.6이 결합계수가 됩니다. 0.6 되는 거 아시겠죠? 다음 인덕턴스 구하네요. 상호 인덕턴스 N1, N2 들어가는 거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조금 틀려요. 조금 틀려요. 문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주어졌느냐? N1 A 코일, N2 B 코일입니다. 그리고 L1이 자기 인덕턴스라면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죠. L1이라고 하는 것은 R 자기 저항이에요. N1의 제곱이에요. L2라고 하는 것은 뭐죠? R N2의 제곱이에요. M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R, N1, N2예요.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이거를 가지고 구하는 이 부분은 없어요. 여기 없어요. 자, 구하는 건 지금 이걸 구해야 돼. 뭘 구하라 그랬냐면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라 그랬어요.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라면 요걸 구해야 되는데 여기 없단 말이에요.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M은 어떻게 돼야 될까? M은 잘 보세요. M은 M은 R분의 N1, N2예요. L1은 어떻게 돼요? L1은 R분의 그렇죠. L1이에요. L1 이해됩니까? 그렇죠. 예, 그 관계예요. 자, 여기서 R을 가지고 구하면 L1분의 N1의 제곱이죠. 대입을 해보세요. 대입을 해보세요. L1, N1의 제곱, N1, N2 이래 되겠죠. 하나 없어지죠. 그러면 N1, L1, N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정리가 되나요? 이해가 되죠. 얘가 좀 특별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가동 결합이냐 차동 결합이냐를 따져야 되는 거고요.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가동 차동을 따져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래 돼 있네요. 따지지 말아라. 문제는 따지지 말라고 그러게 돼 있죠. 그럼 어느 것이 답일까요? 얘가 되죠. 가동일 때 플러스 차동일 때 마이너스니까요. 이 정도는 굉장히 쉽죠. 자, 과인도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기 인덕턴스에 대한 관계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보세요. 어느 코일에 이마만큼의 전류가 흘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전력이 이마만큼 생겼어요. 인덕턴스 구하래요. 전자유도 법칙 적용하면 되죠. 기전력이 60V예요. 인덕턴스 구하래요. 시간이 0.01이래요. 전류가 1A 변화가 생겼다 그랬죠. 1A. 그럼 L 하나만 구하면 되죠. L 값 구하면 되잖아요. L은 어떻게 돼요? 60에 0.01에 1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얘는 얼마요? 0.6N가 되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죠? 똑같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L은 어떻게 되죠? L은 전류가 얼마? 4가 되죠. 자, 전압은 얼마가 생겼어요? 2.5가 생겼죠. 시간이 얼마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계산기 눌러보면 0.025 즉 25mH가 되죠. 25mH.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문제를 보세요. N회 감긴 환상 코일이 있는데요. 단면적이 주어지고 길이가 주어졌어요. 권수를 반으로 줄이면 인덕턴스를 일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수를 반으로 줄이고 인덕턴스를 일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죠? 환상 코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역시 환상 코일은 L분의 µs n 제곱이에요. 인덕턴스를 일정하게 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인덕턴스를 일정하게 하는데 권수가 2분의 1이 돼 있죠? 제곱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체 4분의 1이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4배가 필요하죠. 4배. 4배가 필요하죠. 또는 면적을 4배로 해준다든지 뭐 투자율을 4배로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면적이라면 여기 4를 해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라면 4분의 1배 해주면 되죠. 그럼 위아래로 약분되면 되니까. 요거 4분의 1배, 요거 4분의 1배 약분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를 4분의 1배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면적을 4배로 한다든지
그 단면적 4배가 되든지 길이가 4분의 1배가 되면 되겠죠. 전류의 세기하고는 관계없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는 솔레노이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이, 반지름, 이러한 공심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1mH를 위해서는 권선수를 몇 회 정도로 해야 하는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인덕턴스는 L분의 뮤S N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서 권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권수를 구하시면 돼요. 인덕턴스 1mm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요. 는 자, 길이 L이 10cm죠. 그리고 뮤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비투자율은 1로 본다 그랬죠. 뮤 S 단면적 원형 단면적이죠. 1cm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반지름이 1cm니까 0. 이건 0.01이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제곱이 되겠죠. 거기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에 곱하기 파이 R 제곱이죠. 길이 L. 응? 뮤S N 권수가 들어가야 되겠네. 우리가 이제 권수 요거네요. 이게 제곱이 되어 있네. 여기에서 요거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항돼서 뭐가 되면 되죠? 곱하기가 되면 되죠. 이렇게 넘어가면서 곱해 주면 되고, 그 다음 얘네들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넘어가면 뭐 해주면 돼요?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면 되죠.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면 되고, 그 값을 전체 어떻게 해주죠? 제곱을, 여기 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양변을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그 값이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500입니다. 요거는 이제 식 정리하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딱 보자마자 나오는 거. 이런 게 어려워서는 안 돼요. 바로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요. 무한장 솔레노이드 뮤S N제곱이거든요. 뮤S N제곱. 요게 S잖아요. 요게 S죠. 그러니까 뮤S N제곱이죠. 그렇게 바로바로 이런 것들은 답이 나와야 돼요. 자, 요거는 인덕턴스죠? 이게 딱 나와야 돼요. 바로 보여야 돼요. R분의 N제곱이다. 인덕턴스. 자, 그리고 인덕턴스는 매질상수 뭐하고 관계되는가? 뮤죠. 항상 뮤하고 관계되죠. 뮤입니다. 뮤. 투자율이죠. 자, 자기 인덕턴스의 성질 옳게 표현한 것을 물어봐요. 옳게 표현한 것 물어봐요. 옳게. 어느 게 옳을까요? 항상 V다. 마이너스란 얘기죠. 항상 마이너스이다. 아니잖아요. 항상 정이다. 항상 0이다. 때에 따라서 정도 되고 부도 된다. 여기서 부는 마이너스, 정은 플러스,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거 항상 자기 인덕턴스 양의 값을 가져요. 항상 양의 값을 가져요. 부는 마이너스 음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거 앞에서 했었죠. 요거 앞에서 했었잖아요. 어렵지 않았잖아요.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됐잖아요. 상호 인덕턴스 M은 R, N1, N2였죠. 그런데 L1은 R, N1의 제곱이어서요. 그래서 R 값을 구하면 N1의 제곱에 L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R 값은 N1의 제곱에 잘못 얘기했네요. R 값은 L분의 N1의 제곱이죠.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L1분의 N1의 제곱에 N1, N2가 되죠. 그래서 N1이 하나가 없어지고 N1만 남고요. L1, N2가 되죠. 요거 앞에서 했었어요. 앞에서 했었어요. 기억나죠? 다시 상호 인덕턴스 M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 인덕턴스 L이에요. 여기서 뭘 구한 거죠? R을 구한 거예요. R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요 R을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가 대입하죠. 여기다 대입했어요. 그러면 N1이 하나가 없어지죠. 나머지만 적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된다? 이러한 식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해되죠? 이거 앞에서 했어요. 근데 요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N1을 NA라고 했을 뿐이에요. L1을 LA라고 하고요. 다음에 N2를 NB라고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맞게 표현한 거 찾아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똑같은 건데 기호를 좀 다르게 얘기했어요. 기호가 달라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요거를 지금 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38번 문제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그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상호 인덕턴스 M을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L1, N2가 되죠.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L1이 되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N1이 얼마예요? 20. N2가 얼마예요? 80. 자기 인덕턴스 L1이 얼마예요? 5mm죠. 5mm. 밀입니다. 밀이. 지금 단위가 밀이죠? 그리고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20mm가 됩니다. 20mm.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무슨 문제일까요? 이거는 원통형 1차 솔레노이드 중앙 부분에 이렇게 권수가 N2인 2차 코일을 밀착돼서 감았다. 1차 코일의 중앙 부분에 권수가 N2인 2차 코일을 밀착되게 감았다.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러네요. 상호 인덕턴스는 딱 보면 N1, N2 곱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식을 써봐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L분의 뮤 S N1, N2잖아요. 이거예요. 그럼 N1, N2가 곱해진 건 답 아니에요. 답 아니에요. 자, L. 이거 L이 아니잖아요. 여기 S잖아요. 답 아니에요. 그럼 얘가 답이죠. 맞네요. 여기 S니까요. 결국 비교해보세요. L분의 뮤S N제곱하고 같은 스타일이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을 알면 우와 복잡해 이거 아니라 복잡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답이 보여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복잡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하는 거예요. 기본을 하면 바로바로 나와요. 자, 이것도 이제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여기 보면 인덕턴스를 측정했어요. 직렬로 접속했는데 75가 됐대요. 그리고 반대로 했대요. 그랬더니 25가 됐대요. 상호 인덕턴스 구하래요. 이거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배웠어요? 커진 건 가동결합이니까 L1 더하기 L2 더하기 2배 M을 하면 얘는 얼마가 돼요? 75가 되는 거예요.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2배 M을 하면 반대로 연결한 거죠. 25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소거를 해주는 거죠. 소거를 해줘요. 마이너스 해주면 4배 M은 50이 나오죠. 그래서 M 이꼴 얼마가 된다? 12.5가 되는 그러한 문제를 찾는 거죠. 이해하시죠? 다 했던 겁니다. 자, 다음. 이거 상호 인덕턴스인데 감는 방향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갖고 또 이렇게 왔죠. 근데 감는 방향이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반대로 감긴 거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요? 차동결합이라고 그래요. 차동이면 L0는 L1, L2, 상호가 3이에요. 그러니까 6, 2, 차동이니까 빼기 얼마? 2배의 3 해서 2가 되죠. 차동이니까 그래요. 지금 감는 방향이 여기서 반대로 된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인덕턴스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에너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에너지 W는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2분의 1 L I제곱이에요. 2분의 1 L이 2고요. I가 얼마입니까? 10A 흘렀다고 얘기했어요. I가 얼마 흘렀다? 10A 흘렀다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이거 계산기 눌러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얘는 100줄 나오죠. 100줄 나오죠.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 어때요?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까요? 이 문제도 뭐 간단해요. 환상철심, 환상 솔레노이드입니다. 철심이 환상 솔레노이드 10A 전류 흘릴 때 얘도 에너지 구하래요. 에너지 구하려면 W 이퀄 2분의 1 Li 제곱을 해야 돼요. 2분의 1 L인데 환상 솔레노이드는 어떻게 돼요? L분의 뮤 S, 뮤 제로 뮤 S죠. 뮤 S N 제곱이야. 거기에 I 제곱이 되겠죠. 요거를 계산하셔야 돼요. 요걸 그대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따라서 2분의 1에다가 길이 L이 얼마일까요? 길이 L이 100cm예요. cm는 마이너스 2승이죠. 자, 뮤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투자율, 비투자율 얼마입니까? 비투자율 안 주어졌어요. 공기중이라고 그러면 되어 있을까요? 공기중이면 1이 되겠죠. 비투자율 없어요. 없으면 1로 보면 되죠. 면적 10cm 제곱이야. 마이너스 4승 되죠. 항상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000이에요. 아, 비투자율 주어졌네요. 비투자율이 주어졌네. 제가 못 봤네요. 1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1000. 다음에 면적이 10에 10cm니까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될 거고요. 거기에 또 뭘 곱해주면 돼요? I 전류가 10A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전류 10A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주면 돼요. 이거를 눌러보면 얼마 나오냐면 62.8 줄이 나와요. 62.8이죠. 정리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에너지 이야기인데요. 에너지 이야기 답 구해지나요? 구해지나요? 에너지? 아, 이거는 L1, L2 더하기 2배m이잖아요. 여기에 뭐야? I제곱이죠? 2분의 1. 이거죠? 이거가 에너지잖아요. 가동이면 여기가 이제 더해지는 거고, 차동이면 빼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정리해서 나타낸 거가 어느 거예요? 얘가 되죠, 얘. 그렇죠? 2배 m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곱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m만 남죠? 그냥 m만 남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전자장 보겠습니다. 전파하고 자파가 존재하는 공간이 전자장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전파만 있는 공간, 전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자파만 있는 공간 해서 자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와 자파가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죠. 실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전자장이에요. 이거를 해석하려고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렵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전자장에 대한 수치 해석을 하는 데에는 그 자체가 또 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자장에서 뭐 복잡한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것만 정리만 잘하면 전자장은 끝납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여기 콘덴서를 갖다 놨어요. 콘덴서는 초기에 충전될 때 전류가 흐르죠. 그 다음에 충전이 다 되면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전류는 도체입니다. 여기. 이걸 전도전류라 그래요. 지금까지 배웠던 전류는 전도전류라 그래서 도체에 흐르는 전류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전체 안에도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전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얘가 좀 난해하죠. 그래서 그 전류를 도입하기 위해서, 유전체 안에 흐르는 전류를 도입하기 위해서 변이전류라고 하는 것을 도입합니다. 자, 결국 변이전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예요.
우리 회로 이론에서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배웠어요. IC. 이거 어떻게 배웠어요? 오메가 CV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순식값으로 얘기하면 오메가 C에 어떻게 돼요? VM의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2분의 파이. 이렇게 배웠죠. 이건 회로이론에서 배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고, 콘덴서는 2분의 파이 앞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우리는 회로이론에서 어떻게든 이래 얘기하면서 증명을 했는데, 그 증명이 바로 이 변이전류에서 나온 거예요. 변이전류. 즉 지금 보고 있는 이 전류가 변이전류예요. 이 전류가 변이전류예요. 변이전류는 90도 앞선 전류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변이전류는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오메가 C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로 나타나요. 자, 일단은 이 그림에서 그림을 한번 잠깐 봐봐요. 전개가 존재하고 여기에 전속 밀도가 존재하는 공간이죠. 그 플러스 Q가 차지되고 마이너스 Q가 차지가 돼요. 자, 얘는 평행판 콘덴서이기 때문에 면이에요. 면이에요. 그러면 이 전속 밀도는 뭐죠? 면전하 밀도. 얘가 전속 밀도가 되죠. 이거하고 같은 거죠. 이 개념은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속 밀도는 면전하 밀도가 돼요. 이렇게. 자, 이건 전하 밀도예요. 전하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쿨롱 퍼 메타 제곱이잖아요. 그럼 쿨롱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 밀도에다 면적을 곱해줘야 되겠죠. 즉 전속 밀도에다 면적을 곱해줘야 되겠죠. 걔가 뭐가 된단 말이에요? 전하가 되는 거예요. 전하. 자, 우리가 전하를 구해본 거예요. 전하. 됐습니까? 전하가 구해졌어요. 자, 그러면 전류는 우리 어떻게 됐어요? 전류는 전류의 정의 회로 이론에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배웠어요? 그렇죠. dt분의 dq. dt분의 dq에다가 이 dq를 대입하는 거예요. 즉 dt분의 d에다 q는 어떻게 돼요? ds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s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전속 밀도죠. 면적을 곱해주겠죠. 얘가 전류예요. 전류. id예요. 이게 전류입니다. 그래서 id는 전류 밀도라고 얘기하면 이제 전속 밀도니까 전류 밀도 요거는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이 곱해졌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된 것만 이야기하면 얘는 암페어잖아요. 근데 요렇게 된 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만 얘기하면 이거는 id가 되는데 암페어인데 메타예요. 그렇죠? 면적이 없어졌으니까. 면적을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 우리는 뭐야? 전류 밀도라고 해요. 전류 밀도입니다. 근데 변이 전류 밀도예요. 변이 전류 밀도.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이 뜻을 보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전속 밀도를 우리는 변이 전류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전속 밀도를. 자, 근데 얘가 전속 밀도 D는 입실론 2라고 하는 거 알고 있고요. 입실론 2. 이거는 입실론 제로에 2에다가 P, 분구계식이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러한 관계식이 존재하게 돼요. 이것도 알고 있죠. 처음 보는 거 아니죠? 다 알고 있어요. 따라서 전속 밀도에다가 바꾼 거죠. 전개시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죠. 그 관계식이 그대로 들어간 거니까.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유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극 사이의 물질이 유전율과 도전율의 물질까지 가등되어 있다. 아까 이제 우리는 유전율만 있는 걸로 봤는데 도전율까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전체가 완전한 유전체가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도전율까지 존재한다면 그때는 변이전류만 있는 게 아니라 전도전류, 도체에 흐르는 전류도 같이 있게 된다라고 해서 도체전류, 변이전류에 대한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얘가 뭐예요? 전도전류, 얘가 변이전류죠. 자, 정리가 되죠. 그래서 변이전류를 우리가 이제 나타내봤죠. 이렇게 나타낸 거 아시죠? 그대로 더해준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리하시죠? 그러면 자, 콘덴서입니다. 콘덴서는 유전율과 도전율이 있다. 자, 변이전류 개념으로 해석하면 아까 우리가 콘덴서의 전류 IC는 2파이 FC VM 오메가 CVM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거 아니야. 이게 변이전류 개념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전압이 이만큼 가해졌어요. 그러면 전개는 이렇게 되죠. D분의 V가 되고요. 전개는 D분의 VM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리고 전속 밀도 D는 입실론 2가 되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D분의 VM 사인 오메가 T가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얘가 전개식이 2거든요. 그러면 전속 밀도 D는 입실론 2가 되기 때문에 입실론 D분의 VM 사인의 오메가 T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되죠. 이 정도는 뭐 가능하죠. 그러면 자, 전류 밀도 IC는 어떻게 되죠? 시그마 E입니다. 전도 전류죠. 시그마 E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그마에다가 다음에 2니까 2는 어떻게 돼요? D분의 VM 사인의 오메가 T가 되거든요. 그리고 IT는 변이전류는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입니다. 전속 밀도를 집어넣으면 되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의 D는 어떻게 되죠? 입실론 D분의 VM 사인의 오메가 T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오메가 T, T죠. 얘를 갖다가 인테그랄 미분해주면 됩니다. 미분해주면 사인 미분 코사인 되잖아요. 상수 끄집어내면 되겠죠. D분의 입실론. 오메가 기어 나오겠죠. VM 상수고요.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죠. 요건 이제 그 사인을 미분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 정리하면 D분의 입실론 오메가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C는 어떻게 되느냐? C는 어떻게 되죠? 입실론 D분의 S죠. 입실론 D분의 S잖아요. C.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C.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입실론 있죠? D 있죠? 그렇죠. 얘는 단위가 뭐예요? 암페어 전류 밀도니까 메타 제곱이죠? 그러면 전류 I는 전류 밀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류 I를 보는 거야. 전류 I를 구하면 암페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D분의 입실론 오메가 여기 S가 되겠죠. 그래야지 S가 곱해서 이거 없어질 거 아니에요. VM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거든요. 이러면
얘가 암페어가 돼요. 얘는 전류 밀도고 얘는 암페어예요. 전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얘가 C가 되는 거야. C.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똑같아지죠. 정리하면 이거하고 똑같아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해되죠? 그렇잖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리하면 이거는 C거든요. 오메가 Vm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암페어.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변이전류 밀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변이전류 밀도. 자,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요 앞에 있는 거 보세요. 요 앞에 있는 게 변이전류 밀도의 절대값의 크기가 되겠죠. 크기잖아요. 크기. 최대값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변이전류하고 관계해서 오메가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오메가를 구하면 결국은 요거 그게 요거고요. 거기서 오메가의 관계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변이전류 어렵지 않아요. 변이전류 어렵지 않아요. 자, 전도전류하고 변이전류를 구했죠. 전도전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저항으로 나오죠. 전류 암페어를 구하면. 변이전류는 이렇게 구해보니까 콘덴서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계산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변이전류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다라고 보면 굉장히 쉽죠. 여기서도 이제 변이전류를 나타내는 식은 시간당 변하는 전성밀도의 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변이전류 밀도 구하라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코사인을 뭐로 나타냈을 뿐이에요? 사인으로 나타냈을 뿐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사인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변이전류하고 관계 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죠. 우리가 지금 변이전류 어디서 구했어요? 유전체에서 구했죠. 유전체에서. 기억하시죠? 유전체에서 구한 거고요. 자, 유도체, 전극간의 유도체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하고 이것은 무엇을 발생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극간의 유도체라고 하는 것은 유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무슨 전류라고 하느냐? 변이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변이전류. 그리고 이 변이전류도 결국 무엇을 만드느냐? 이 변이전류도 자개를 만들어요. 자개를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변이전류도 자장을 발생시킨다. 자, 맥스웰에 대한 전자파 방정식을 배워야 됩니다. 전개와 자개에 대한 방정식. 근데 맥스웰의 전개와 자개에 대한 방정식은 지금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이고요. 또 이건 패러데이에 대한 법칙 기억하시죠? 근데 잠깐 한번 봅시다. 결론을 봅시다. 이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에 대한 미분형 처음 보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처음 보는 식입니까? 처음 보는 식 아니에요. 앞에서 했던 거예요.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로테이션 H는 I입니다. I까지만 고려해 준 게 이때까지 배웠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없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유전체니까 이 부분이 더 더해지는 것 뿐이에요. 응? 유전체니까. 그죠? 배웠던 거예요. 로테이션 H는 I인데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 미분형 이미 했던 거예요. 또 패러데이에 대한 전자유도 법칙에 대한 미분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죠? 방금 전에 했던 거죠.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기억나죠? 아, 이것도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다 했던 거예요.
이게 전자파 방정식이에요. 전자파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뭐 별다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우스 법칙도 배웠어요. 가우스 법칙. 이거 가우스 법칙입니다.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응? 다이버전스 I, 다이버전스 D 이거잖아요. 전속 밀도하고 또 전하량, 전기력성 그 관계 다 알잖아요. 이미 이야기가 다 됐던 거예요. 가우스 법칙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로테이션 E가 이렇게 되는 건 방금 전에 얘기됐죠. 양변을 이러한 조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하면 이러한 식이 나온다. 이 네 가지를 맥스웰의 전자파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맥스웰의 전자파 방정식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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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패러데이의 법칙,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 가우스 법칙, 가우스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패러데이 법칙은 이거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니까 조금 전에 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모른다 그러면 전자유도 법칙의 미분형이라고 그랬죠. 전자유도 법칙의 미분형 이미 얘기됐던 거고요. 얘는 이렇게 적분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거 우리 유도하는 과정에 들어있었던 거죠. 유도하는 과정에 이런 게 들어있었어요. 이걸 적분형이라고 그러죠. 이 네 가지를 전자파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 네 가지를 맥스웰의 전자파 방정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기억하세요. 다이버전스 B는 제로, 다이버전스 D는 로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입니다. 이거는 전도 전류하고 변이 전류에 대한 합이 되는 거죠. 로테이션은.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그거를 잘 기억하세요. 이게 이미 이거 처음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다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패러데이가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패러데이의 전자파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물어봐요. 패러데이의 전자파 방정식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지금 우리가 로테이션 H를 해야 얘가 되는 거죠. 이게 벌써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맞게 표시가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닌 걸 찾아라. 1번입니다. 얘도 기초 방정식을 찾아봐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어느 걸까요? 이해되시죠? 그거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대로 돼 있는 거 찾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공간 내에 한 점에 있어서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립하는 것.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죠. 로테이션 대신에 컬이라고 쓰기도 해요. 컬 2나 로테이션 2나 같은 이야기예요. 회전시킨다는 얘기, 컬도 회전이란 얘기죠. 그래서 얘도 로테이션 2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 돼요. 마이너스 빠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얘네들은 답이 아니죠. 자개가 들어갔으니까 자개 색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컬이나 로테이션이나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어떤 책에는 컬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로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전자파 방정식이 아닌 걸 찾아라. 전자파 방정식이 아닌 것은 뭐예요? 적분형을 얘기하는 거죠. 적분형. 이 적분형은 요거는 요게 틀렸죠. i가 나오고요. 면적 적분에 얘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에 ds가 되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가 아니죠. 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분형을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쪽은 미분형, 적분형 있죠? 미분형이냐, 적분형이냐 이걸 묻는 문제. 자, 이거는 찾아보세요. 로테이션 H, 로테이션 D,
로테이션 I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게 답일 것 같아? 이건 딱 보면 답 안 보여? 뭐 이렇게 복잡하게 풀었는데 로테이션 D는 없었죠. 다이버전스잖아요, 이거는. 다이버전스잖아요, 다이버전스. 응? 이거. 그죠? 이거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이런 거 아니죠. 없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딱 보면.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파동 방정식이에요. 파동 방정식. 요거는 파동 방정식은 이계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계 미분 방정식. 자, 이건 조건이 있어요. 매질 정수라고 하는 게 입실론, 뮤, 시그마가 유전율, 투자율, 도전율이 매질 정수인데요. 그것이 어느 곳에서나 일정하고 전하를 포함하지 않는 공간을 우리 자유 공간이라고 그래요. 프리스페이스. 이런 자유 공간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되는 조건이 성립하는 맥스웰 전자파 방정식 E와 H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E, 로테이션 H죠.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고요. 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가 되죠. D는 입실론 2가 B는 뮤 H가 적용이 되면 식이 이렇게 바뀌죠. 그게 바뀐 거죠. 이걸 적용한 거예요. 이렇게. 뭐 이 정도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벡터 방정식이 있어요. 양변을 회전을 취해 주는 거예요. 벡터 방정식인데 그러면 이러한 꼴이 되거든요. 양변을 회전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벡터 방정식은 이렇게 양변을 회전시켜 주는 것은 그라디안트 다이버전스인데 그라디안트 다이버전스에 이렇게 해준 것은 여기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바뀐다. 이게 수학이에요. 이거는 자기학이 아니고 벡터 방정식 해법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은 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요거는 이건 하나의 공식으로 보시면 돼요. 수학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에 의해 가지고 양변을 로테이션을 취해주면 이러한 식이 되죠. 다이버전스 B가 0 이렇게 되죠. 또 다이버전스 B가 0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걸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우변과 다음에 좌변으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우변과 좌변을 나눠서 계산해 보는데 우변을 보면 여기가 우변이죠. 여기가 우변이죠. 여기가 우변이죠. 여기가 우변이죠. 그렇죠? 요게 요거예요. 요렇게 오는 거예요. 좌변은 이미 결정이 돼 있죠. 요렇게. 이게 좌변이죠. 그래서 요 좌변은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좌변은 이렇게 결정이 돼 있죠.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우변은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어렵진 않아요. 로테이션 해준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서 요 계산값이 이 값이거든요. 로테이션 2는 자개로 표현하면 요 식은 어디서 나왔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여기서 이렇게 계산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된 값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미 거기서 계산해 놨거든요. 그래서 미분이 두 번 되고 있죠. 이게 미분으로 표현하고요. 유전율과 투자율이 곱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벡터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이게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날 때 요거를 파동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얘는 지금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돼 있죠. 자, 이해되죠?
뭘 가지고 얘기했어요? 우리 전개를 가지고 자개로 표현한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그래서 전개 파동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개 파동 방정식도 동일하게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정리하면 자개 파동 방정식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유도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파동 방정식을 보고 파동 방정식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파동 방정식 어디 있어요? 파동 방정식 요거죠. 이게 미분 형태죠. 요거죠. 이거 아닙니까? 요게 왜 V가 돼 있네요. 다른데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아까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왜 V분의 V제곱으로 이렇게 나왔나?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전자파 속도 V는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입실론 뮤예요. 그러니까 요걸 양변을 제곱해 보세요. 제곱하면 V의 제곱은 뭐가 되죠? 입실론 뮤분의 1이에요. 따라서 뮤 입실론을 계산하면 얘는 V제곱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V제곱분의 1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파동 방정식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동 방정식이 이거다라는 거죠. 이게 미분에 대한 얘기예요. 자, 또 물어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파동 방정식을 물어봐요. 파동 방정식은 어떤 거예요? 이거죠. 눈에 보여야 돼요. 이게 미분이 눈에 보여야 돼요. 자, 이거는 요는 1개 미분이니까 답이 아니죠. 그렇죠? 얘도 1개 미분이니까 답이 아니고 이거는 아니죠. 하나가 틀렸으니까 벌써 답이 아니죠. 얘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얘네들은 왜 틀렸을까요? 마이너스 4가 붙었잖아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붙었죠. 그러니까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자파 파동 방정식. 전파하고 자파에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자, 전자파의 고유 임피던스인데요. 자, 이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계산해내는 거예요.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위에 있는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생략하고 전파식하고 자파식을 구해봤어요. 그 과정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얘가 전파예요. 얘가 자파예요. 전파식하고 자파식을 구해봤어요. 복잡하죠. 전파식하고 자파식을 구해보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그림이 전파하고 자파입니다.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입체적으로. X축, Y축, Z축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여기를 보세요. 마그네틱 필드가 이쪽이죠.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디렉션이 이쪽이죠. 이쪽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상에서 보면 이렇게 횡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횡으로 가는 거죠. 이러한 파양이 요게 뭐예요? 에? 요게 자파예요. 자파. 그리고 그거하고 90도 꺾어지게 수직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얘가 뭐죠? 전파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게 뭐예요? 전파예요. 그런데 이러한 전파하고 자파는 어때요? 동이상이에요. 여기서 보면 위상이 어때요? 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직교하면서 동상이에요. 동상이면서 어떻게 된다? 직교하고 있어요. 90도 직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하고 자파는 90도로서 직교하고 같은 위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뭔 식으로 아느냐? 이 식으로 안다는 거죠. 이 식으로. 얘네들을 구해보니까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와 같이 진행을 한다. 결국 그 진행 방향은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오른나사 법칙이잖아요. 오른나사 법칙.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외적이라고. 이 벡터는 계속 써먹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구나. 그리고 얘의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이거하고요. 이거잖아요. 이거하고요. 이거의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그 크기 차이가 얼마만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크기 차이가 이마만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만한 차이가 나타나요. 크기 차이가. 이해됩니까? 그러면 크기 차이가 결국은 이 전파하고 좌파를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이만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만한 차이가. 즉 요거를 진공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래 들어가겠죠. 진공중이라고 얘기한다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루트 씌워주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377배예요. 377배. 이런 차이가 나죠. 즉 전파하고 좌파는 크기가 377배 차이가 나고 전파가 좌파보다 377배가 커요. 그래서 전자파가 아니라 일렉트론 마그네틱 웨이브가 아니라 일렉트릭 웨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렉트릭 웨이브. 왜? 377배나 크니까. 그리고 그 377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게 377이 나오잖아요.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고유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고유 임피던스. 왜 임피던스가 되느냐? 전파의 단위하고 전파의 단위가 볼트 퍼 메타잖아요. 좌파의 단위가 암페어 턴 퍼 메타잖아요. 약분해 보세요. 얘가 뭐가 돼요? 오음이죠. 오음이죠. 약분해 버리니까 응? 전파하고 좌파하고 약분해 보세요. 다시. 예? 요게 전파의 단위잖아요. 이게 좌파의 단위고요. 볼트 퍼 메타, 암페어 턴 퍼 메타 아니에요. 거기서 퍼 메타 약분해 버리면 뭐만 남아요? 볼트, 암페어가 나오니까 오hm, 암페어분의 볼트가 오음이잖아요. 오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고유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이해하겠죠? 고유 임피던스 377배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EX하고 EY가 전파, 좌파가 있다면 얘는 비유전율, 비투자율이 있다면 곱하기 377배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B값이 존재한다면, 진공중이 아니라면 그러한 관계가 존재하게 된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답 찾아보세요. 무엇이 답일까요? 얘가 답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얼마나 쉬워요. 고유 임피던스 다른 말로 뭐로 불러요?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해요. 고유 임피던스나 특성 임피던스 같아요. 고유 임피던스 값이 얼마일까요? 네? 얼마일까요? 찾아보세요. 계산기 눌러보면 되겠죠. 377 나오는 거 찾으시면 돼요. 자, 얘는 순수한 무리예요. 고유 임피던스 어떻게 될까요? 순수한 무리예요. 377배에 뮤S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입실론 S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뮤S 1이고요. 입실론 S 80이에요. 계산기 눌러보면 되겠죠. 이게 고유 임피던스가 되는데요. 얼마죠? 42.15. 되죠? 이렇게. 이 계산기 누르면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넣으면 돼요. 이걸 이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고유 임피던스 답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요거는 이제 요게 뭐예요? 볼트 퍼 메타. 요게 뭐예요? 암페어 턴 퍼 메타죠. 전파 좌파잖아요. 이게 전개. 요게 뭐야? 자개잖아요. 그랬을 때 진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진폭. 근데 우리가 보세요. 진행파일 때 자개의 진행파 진폭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기억할 때 전파 진폭이 좌파 진폭의 377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좌파는 어떻게 돼요? 전파를 10mm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이거를 377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377로 나누면 얘가 얼마야?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와요. 얘가 나와요. 377배 차이가 있다니까. 이미 얘는 계산되어진 수치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배웠던 것만 잘 정리하면 이런 전자파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놔야 되는데 전개와 자개는 서로 공존하면서 직각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전개와 자개는 위상의 차이가 없었어요. 동위상이에요. 단지 직교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E 크로스 H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E 크로스 H 방향으로. 그리고 B는 요만큼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377배. 377배가 전파가 좌파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전자파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렉트릭 웨이브, 전파라고 얘기하고 전자파장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파장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배웠던 전자파의 특징이에요. 전자파의 특징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전자파 진행 속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기억할 거예요. 주파수하고 파장이 존재한다면 진행파의 속도는 주파수에다가 파장을 곱해주는 형태. 파장을 곱해주는 형태가 얘가 뭐가 된다? 전파 속도가 되죠. 전자파 속도입니다. 전자파 속도, 전파 속도가 되는 이유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자, 파장은 어떻게 되죠? 베타분의 얘가 뭐가 되죠? 2파이.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베타분의 오메가죠. 위상정수. 이건 어떻게 되죠? 오메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죠? 이게 전파 속도예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이런 것을 공부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LC니까 LC의 값에 의해서 이렇게 입실론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빛의 속도거든요. 광속이거든요. 광속.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광속입니다. 진공중에서의 광속. 전자파 속도는 뭐하고 똑같다? 광속과 똑같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전파 속도 찾아보세요. 이해가 되겠죠? 전파 속도 찾아보세요. 이해가 되겠죠? 3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매질이 존재하면 매질에 대한 요 값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얘하고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단지 비투자율, 비유전율 요것만 빼낸 거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정도는 뭐. 자, 요런 값이 주어졌네요. 그러면 전파 속도는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10의 8승에 루트에 비투자율, 비유전율 0.99 곱하기 80.7 뭐 이렇게 되겠죠. 3.3 곱하기 10의 7승 메타 퍼 세크 이렇게 구해지죠. 괜찮죠? 속도도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자, 진공 중에 유전열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는 C,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서 해봤었죠? 유전율의 정의 내릴 때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죠? 결국은 C에다가 3 곱하기 10의 8승 넣으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8.85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나와요. 그거에 대한 유전율의 정의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얘기는 포인팅 벡터, 포인팅 정리라고 하는 걸 한번 보죠.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다 했던 거예요. 전개 에너지 밀도, 자개 에너지 밀도 이거 우리 배웠죠. 안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다 했어요. 이거 얘기 많이 했어요. 2분의 1 입실론 2제곱 다음에 2분의 1 뮤 H 제곱 이거 에너지 밀도예요. 주울 퍼 메타 3승이에요. 전개하고 자개가 같이 존재하죠. 우리 전자장이니까. 그러면 에너지는 결국 이거 두 개 뭐가 돼요? 합이 되는 거예요. 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자장이니까 전개하고 자개가 같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파하고 좌파의 관계식 기억하시죠? 이런 배수가 되는 거 기억할 거예요. 좌파하고 전파. 그래서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 전개에다 대입하고 자개에다 대입해요. 이거를
요 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요거를 h에다 대입한다면 이걸 h에다 대입하고 2에다 대입한다면 요걸 2에다 대입하는 거죠. 각기 대입해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결국은 정리해보면 정리가 되지요. 정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정리가 될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 어떤 식이 나온다? 이렇게 되져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져 나타난다. 그리고 속도도 이렇게 되니까 속도식을 어디다 대입해요?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속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죠?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식이 나오고요. 속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뭐가 되죠? 줄 퍼 메타 메타 자승의 면적이니까 거기에 속도로 나눠준 거 세크. 이런 개념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에너지는 이거예요. 와트하고 속도의 곱이니까 속도의 개념을 대입한 거. 에너지는 이해가 되죠. 줄 퍼 세크는 이거죠. 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얘가 전파하고 잡하는 뭐예요? 수직이니까. 전파, 잡하는 항상 수직이고 동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벡터로 표현하면 벡터는 2하고 벡터, 크로스, h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 벡터가 뭐예요? 외적이죠. 외적이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진 것을 포인팅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는 방사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전력이에요. 전력. 쉽게 생각하면 얘는 뭐예요? 전력이에요.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전력인데 면적당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력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미소 부분이라면 전체적으로 적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팅 벡터를 물어볼 때 포인팅 벡터는 EH예요. 90도일 때. 이거잖아요. E 크로스 H는 EH 사인 세타죠. 그래서 EH 사인의 90도가 되니까 EH만 남는 거죠. 벡터니까 얘를 뭐 해준 거야? 이렇게 바꿔준 게 외적을 구해준 거죠. 외적을. 그래서 EH 또는 E 크로스 H예요. 이것도 EH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것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도 EH예요. EH.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인팅 정리다. 포인팅 벡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에너지 W는 전력이죠. 전력 W. 이걸 한번 구해보자. 여기 지금 통과는 전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통과는 전력을 구하라. 자, 근데 우리가 전력 P는 E 크로스 H인데 이게 EH 사인의 세타인데 얘가 EH가 되는 건 알죠. 근데 얘가 뭐였어요? 와트 퍼 메타 제곱이었죠. 그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P는 EH예요. 2에다가 H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뭐가 주어졌느냐 지금 자객 값이 주어졌어요. 이거는 암페어 턴 퍼 메타죠. 턴이 1이니까 그래서 암페어 퍼 메타가 주어진 거예요. 자개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면적이 주어졌어요. 나중에 면적 곱하라는 거죠. 그럴 때 전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H를 해서 구하면 되는데 이 H를 해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가 전파하고 잡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때 377배 배웠잖아요. 377배. 지금 자개가 주어졌으니까
377배에 자기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전파를 좌파로 바꿔준 거예요. 377배 차이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면적을 곱해줘야 와트가 되잖아요. 우리 문제에서 와트 퍼 메타 제곱이 아니라 와트를 구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377배에 자개가 얼마야? 1mm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mm죠. 요거예요. 요거의 제곱이에요. 자개의 제곱. 그거에 어떻게? 면적이 얼마라고? 10 메타 제곱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면적을 곱해주면 3.77 10의 마이너스 3승 와트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예요. 자, 이게 포인팅 정리예요. 포인팅 정리로 EH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전력이 주어졌네요. 전력이 균일하게 사방에 균일하게 방사라고 하면 사방에 균일하게 방사는 구의 형태입니다. 구의 형태예요. 그래서 얘가 4파이 r 제곱이 면적이 되는 거예요. 9. 원이 아니에요. 원이 아니에요. 근데 앞에 문제는 뭐예요? 단면적이라고 분명히 주어졌죠. 수직 단면적. 단면적, 면적이었잖아요. 얘는 이제 9예요. 9. 그랬을 때 전원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전개의 세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방사 면적이 얼마야? 10km가 되겠죠. 그래서 면적이 4파이 곱하기 r. r이 얼마야? 10km입니다. 10km니까 그 중심으로부터 10km니까 반경이 10km가 되는 거죠. 중심으로부터 10km 거리에 있으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의 제곱이 면적이 되는 거예요. 얘가 면적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전개 세기를 구하는 거니까 전력 P는 EH가 되죠. 377배죠. 377배 H가 되죠. 그 전개로 구하면 전력 P는 어떻게 돼요? 377분의 2제곱이 되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전력이 100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2니까 377이고요. 이 제곱을 구하면 되는데요. 곱하기 면적이 얼마야? 면적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와트 퍼 메타 제곱이니까 메타 제곱 곱해야 될 거 아니야. 4파이 곱하기 R 10 곱하기 10의 3승의 제곱. 이것이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값을 구하면 2는 해서 계산하는 거죠. 루트 씌우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1.7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는 이런 전개가 나와요. 이게 포인팅 벡터로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에 대한 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어렵죠, 이 문제는. 근데 뭐 할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자, 그까지가 전자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보세요. 답은 뭘까요? 변이 전류는 전자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늦냐 빠르냐 이건 물어보죠. 변이 전류보다 늦다라고 하는 거죠. 변이 전류가 앞서는 거니까. 변이 전류가 90도 앞서는 거니까. 자, 변이 전류에 대한 식이죠. 전류 밀도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곱해지지 않은 상태죠. 그거를 찾아라. 만약에 여기 S가 곱해지면 걔가 뭐가 돼요? 콘덴서가 되잖아요. 얘가 콘덴서가 돼버리면 바로 그냥 그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가 되죠. 90도 앞선 전류. 이해되잖아요.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전류 밀도입니다. 전류 밀도. 지금 변이 전류 밀도를 구하래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를 구하는 거죠. 이거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입실론 2를 구하는 거죠.
지금 주어진 게 2가 주어졌거든요. 따라서 입실론 나오고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200의 사인의 오메가 t ax가 되는데 오메가 t입니다. 이거를 구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러면 비유전율이 2니까 2에다가 2를 곱하니까 400이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 기어 나오고요. t에 대해서 하니까 코사인으로 바뀌죠.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ax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얘가 전류 밀도가 되죠. 이거는 미분 한 번만 해주면 돼요. 미분을 해주면 된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전개와 자개 관계 기억나죠? 전개 자개 관계 377배 나오는 거 찾으면 돼요. 377배 나오는 거. 그래서 결국 뭐예요? 전개와 자개 관계는 이렇게 되잖아요. 뮤 입실론. 요거는 2H. 이게 전개와 자개 관계잖아요. 이건 아시죠? 따라서 요거를 대각선으로 곱해보세요. 그거는 요가 되겠죠. 그 다음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데요. 요거 특성 임피던스 얼마일까요? 물어봐요. 답 나오죠? 안 나온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377배 해주면 되죠. 377배 루트 뮤 입실론 계산하면 얼마야? 얘가 대략 숫자가 점점점 나올 거예요. 그게 40파이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 계산기 누르시면 되니까 어렵진 않아요. 다음 거 보세요. 전자파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돼요? E 크로스 H 2H 사인 세타 직교하면 2H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간다. 포인팅 정리죠. 자, 포인팅 정리 딱 보면 뭐가 떠요? 2번. 바로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전자파의 속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 V는 빛의 속도죠. 3 곱하기 10의 8승 루트 뮤S 입실론 S죠. 이렇게 되니까 빛의 속도 매질에 따른 상수, 매질 상수가 얼마? 4, 1 속도가 느려지겠죠. 1.5 곱하기 10의 8승 속도가 느려집니다. 매질에 들어가니까. 자,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죠. 기름에서의 전자파 속도 똑같은 거죠.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배운 거하고 속도 V는 똑같아요. 3 곱하기 10의 8승 매질 상수 2.751이죠. 계산기 눌러보면 1.8 곱하기 10의 8승 매질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 요거의 단위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속도잖아요. 메타파세크죠. 속도의 단위는 모르진 않겠죠. 자, 그 다음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요까지만 좀 보세요. 다음 패러데이 법칙에서 전자파 방정식에서 패러데이 법칙을 유도한 식은 어느 것이냐?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된 전자파 방정식은 어느 거냐? 요거가 되는 거 아시죠?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이게 가장 많이 써먹을 거예요, 아마. 얘가. 이걸 참 잘 좀 기억하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걸까요? 요거죠.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답 나오죠? 이 정도는 어렵지 않아요. 답을 보세요. 로테이션 E, 다이버전스 E, 이거 딱 보면 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맥스웰 전자파 방정식이 아닌 것을 찾아라. 아닌 것. 아닌 것을 찾아라 그러죠. 요거는 아니죠. 다이버전스 I는 아니에요. 이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닌 것만 찾으시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전기 자기약에 대한 이야기를 이론과 더불어서 정리했습니다. 자, 자기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